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아나운서 유지철입니다. 이제 설 연휴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설 연휴 기간에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거나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 덩달아 높아진 탓인데요. 도로교통공단과 소방청이 최근 5년간 설 연휴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연휴 시작 전날에 평소보다 약 1.2배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시간대는요,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오후 6시쯤이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설 연휴 기간에 발생하는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향으로 출발하기 2, 3일 전에 자동차 엔진이나 제동장치를 미리 점검하고 타이어 마모 상태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 교통안전사고에 미리미리 대비하시고 안전하게 고향으로 내려가서 가족, 친지들과 함께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월 6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시가 문막읍 문막리를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최근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원주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투자지구 지정의 당위성을 개발하고 투자 유치 방안 등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대상지는 문막 앞뜰과 뒤뜰 지구 54만 제곱미터 넓이의 땅이라고 하네요. 평창군이 올해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정비에 60억 원을 투입합니다. 분야별로는 배수로 정비에 16억 원, 기계화 경장로 조성 16억 원, 농작물 반출 도로 정비 14억 원, 가뭄 대비 용수 개발 3억 원 등입니다. 농업 기반 시설 정비는 집중호우와 가뭄 등 이상 기후에 대비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고향사랑 기부금 상환액이 1년에 2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부금 상환액이 연간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되고 기부자가 원하는 기금 사업을 꼭 집어서 기부할 수 있는 지정기부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듣고 계신 시각 8시 33분 지났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청년 인구 유출이 최근 1년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유출 요인으로는요, 낮은 임금, 또 미흡한 정주 여건 등이 지적됐는데요. 한국은행 강원본부의 기획금융팀 정용준 과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강원본부의 정용준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최근에 보도자료를 발표를 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강원 지역 청년 인구의 순유출이 1년 새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런 내용인데 순유출이 얼마나 증가했나요? 네, 우선 2023년 중에 강원 지역 청년 인구는 한 해 동안 3,950명이 거의 4,000명 가까이 순유출이 되었습니다. 일단 먼저 그 순유출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주민등록 기준에서 이제 전입 인구에서 전출 인구를 제외한 인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마디로 이제 청년 전출 인구가 전입한 인구보다 3,950명이 더 많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이렇게 4천 명 가까운 청년 인구가 강원도를 떠났다는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왜 이거 이유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유출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고서에서 다룬
그 주요 원인 세 가지를 좀 위주로 먼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는 첫 번째는 그 양질의 일자리 부족,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미흡한 정주 여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열악한 교육 그리고 보육 여건이 되겠는데요.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일단 양질의 일자리 부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도내에 좀 대기업이라던가 어떤 이런 큰 뭐 공업단지라던가 이런 산업 자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타 지역 대비해서 평균 월급여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고용노동부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일생활 균형 수준, 그러니까 소위 쉽게 얘기해서 워라밸이라고 하죠. 이 워라밸이 전국 최하위권, 그러니까 아주 꼴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다 보니까 청년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도내에 머무르기보다는 이제 수도권으로 자꾸만 떠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정주 여건 문제가 있겠는데요. 일단 강원 지역의 주택 보급률을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주택 보급은 상당히 많이 잘 돼 있는 편이지만 문제는 이제 노후 주택 비중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노후 주택은 이제 한 30년 이상이 된 주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용원, 뭐 미용실 비용이라던가 세탁료, 목욕료 이런 개인 서비스 물가도 굉장히 비싼 편이고 또 전기가스, 시내버스 이런 공공요금도 전국 평균보다 지금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소득이 낮은 우리 청년들이 생활비 부담마저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설명드렸던 이제 열악한 교육과 보육 여건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대학 경쟁력이 좀 낮은 편입니다. 종합평가 순위에서도 좀 타 지역의 대학보다도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재학생 어떤 충원율을 봤을 때 미달 인원이 한 2,500여 명으로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 특성상 저희가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기에도 여건이 좋지 못한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아까 강원도의 이 대기업이나 공단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청년들의 월 급여 수준이 다른 시도보다 좀 낮다. 네. 다른 광역 시도보다 좀 낮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얼마나 낮은가요? 네. 일단은 그 통계 자체가 지금 지역별로는 나와 있지만 그 연령대별까지는 급여 통계가 공표가 되지 않고 있는 관계로 제가 그 강원 지역 전체 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우리 고용노동부 임금 통계를 보게 되면 강원 지역 5인 이상 기업 기준으로 평균 월 급여가 337만 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국 한 13위 정도 수준으로 평균 이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7개 시도 중에 13위. 맞습니다. 아하. 네. 이제 1등을 했던 지역은 당연히 이제 서울이었고요. 네. 426만 원 이 평균 월 급여였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제주 같은 경우는 315만 원으로 저희보다 한 20만 원 가량 낮은 수준인데 이제 제주가 가장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까 강원 지역의 경우는 주택 보급률은 높은데 노후 주택의 비중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준공 후 맞습니다. 30년 이상 된 오래된 주택의 비중이 높다. 청년들의 경우는 이렇게 사는 집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원룸 같은 걸 좀 많이 지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제가 제안한 한 두 가지 이제 대응 방안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노후주택 비중을 일단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신축 아파트나 이제 청년들이 선호하는 그런 오피스텔류의 거주지를 좀 많이 신축을 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따가 또 이제 대응 방안이나 이제 관련된 내용을 또 좀 더 제가 다루게 될 텐데 월세비 지원과 같은 경우도 좀 단기적으로는 우리 청년들을 좀 도내로 끌어올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이라고도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세비를 지원해 준다. 네. 이거 필요하겠네요, 정말.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강원도의 그 서비스 요금, 미용실 이용 요금이라든지 아니면 예. 시내버스, 공공요금. 네.
이 서비스 요금이나 공공 요금이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했을 때 좀 높은 수준이다. 얼마나 높은 수준인가요? 네, 일단 이용원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미용실 이발소 요금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저희 한국 소비자원 그 참가격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서 보시면 이제 전국 그 지역별로 뭐 개인 서비스 세부적인 물가나 공공요금, 외식비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물가들이 좀 공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용원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그리고 뭐 세탁료나 뭐 목욕료 같은 경우도 전국 대비해서 거의 2위, 3위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좀 강원도 물가가 좀 비싸게 좀 나타난 경향이 있습니다. 인구가 좀 적어서 그런가요? 아무래도 이 요인으로는 뭐 정확하게 저희가 밝히기는 좀 어렵겠지만 네. 공급이 부족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공급 들고 자체가 있습니다. 부족하다. 네. 그러네요. 네. 자, 그리고 강원도 내 교육 여건과 보육 여건 설명해 주셨는데 네. 강원도 내 그 대학 경쟁력이 다른 광역시도의 대학들, 다른 지역의 대학들보다 좀 경쟁력이 좀 낮다라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우선 이제 대학 경쟁력이 아까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2022년 기준으로 저희 중앙일보에서 매년 이제 대학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종합 순위를 보게 되면 강원도에 이제 소속된 그 대학교 중에 유일한 이제 강원대가 이 40위권에 포함이 되었는데요. 네. 그 순위를 이제 타 지역 대학들, 뭐 부산대라던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이런 대학들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상당히 좀 하위권에 좀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일단 첫 번째 문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학생 그 충원율 얘기를 아까 잠깐 했었는데 그 미달 인원이 2,500명 수준입니다. 저희 도내에 고등교육기관, 그러니까 즉 대학이나 대학원을 모두 포함한 그 전체 편제 정원이 한 7만 7천여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2,500명이 지금 미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 문제도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2위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또 말씀 추가로 드리자면 그 보육 여건 관련해서는 면적당 보육 시설이 17개 시도 중에 강원도가 꼴찌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육 수요가 높은 지역, 특히 최근에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 보육 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아이를 육아하고 있는 이 청년 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여건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강원 지역 대학들이 이제 글로컬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글로컬 대학 이게 또 하나의 그 활로가 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대응 방안 중에 제가 하나로 제안을 한 부분이 바로 이 대학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인데요. 그 중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글로컬 대학 선정이 저희가 되면서 정부의 이제 큰 지원을 받게 됐는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기로 해서 미래 첨단 산업 분야, 뭐 수소라던가 뭐 핵융합, 이런 미래 산업 관련 업체들과 좀 대학교에서 졸업하는 즉시 채용을 조건으로 하는 이런 학과들을 좀 신설하는 그런 대응 방안을 좀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관련 분야의 인재를 대학 내에서 이렇게 특정해서 좀 양성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효율적인 좀 산학 연계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대학 경쟁력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컬이라는 게 이제 글로벌하고 로컬을 합한 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로컬 대학, 지방 대학도 글로벌 대학으로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비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선정되었습니다. 자, 이 강원권 청년들의 인구 유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좀 우울한 소식입니다. 이걸 좀 막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어떤 대응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까요? 네, 우선 방금 말씀드렸던 글로컬 우리 대학 선정 이 계기를 통해서 대학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요. 두 가지 추가적으로 대응 방안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가장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양질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내에 좀 큰 공업단지 이런 큰 단지를 위주로 대신에 분야는
최첨단, 미래 산업 이런 분야로 좀 적극적으로 좀 조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을 일단 많이 유치를 하면서 또 청년들이 선호하는 그런 전문 관리 직종 비율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이런 큰 산업단지를 좀 조성을 하게 될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청년 유출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주거 여건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단기적으로는 월세비 지원이나 이런 지자체의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을 춘천시, 원주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별로도 좀 확대를 해서 지원하는 방향이 청년들의 그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데 좀 시급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대학가나 청년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대학가나 군부대 인근에 신축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형태의 주거지를 좀 공급을 늘려서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주거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은행 강원본부 기획금융팀의 정용준 과장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설맞이 또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박다현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이 릴레이 행사를 또 진행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기관과 함께 지역사회 내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설 명절 릴레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기관의 후원으로 어르신들에게 설 명절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물품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지난 1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후원으로 떡국 나눔이 있었고요. 또 오늘 강원지방우정청의 후원으로 어르신들과 함께 전통놀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윷놀이나 제기차기, 소원쓰기와 같은 놀이를 하면서 어르신들이 옛날을 추억해보고 또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내일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원인동과 단구동 마을관리소에서 가래떡을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 하태화 부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2월 1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후원으로 떡국 나눔, 특식 나눔 진행을 했고요. 또 군고구마 간식도 함께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2월 6일에는 강원지방우정청 후원으로 전통놀이 계획 중에 있고요. 2월 7일에는 우리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관리소가 2곳 있는데요. 원인동에서는 만두빚기, 또 단구동 마을관리소에서는 가래떡 나눔 진행할 예정이고, 또 2월 10일 설날 당일에는 떡국 나눔과 세뱃돈 나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혼자 계시는 분들이 아직 많이 계셔서 당일에도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내일이네요. 원인동과 단구동 마을관리소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만두빚기, 가래떡 나눔 행사를 진행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원인동 마을관리소에서는 지역의 경로당 어르신들과 주민들이 다 같이 만두를 빚자고 하셔서 만두가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만들어서 나눔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함께 만들어 보기로 했고요. 또 단구동 마을관리소에서는 가래떡을 준비해서 인근에 계시는 독거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네,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아주 외롭지 않은 명절이 될 것 같은데 설 당일에는 또 어떤 행사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은 유독 명절만 되면 더 외로워하시곤 하는데요. 설 당일에도 혼자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 떡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평소 복지관에 나오지 않으셨던 어르신들도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게 마련했으니까요. 주변에 혼자 계시는 어르신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탄은행의 오랜 후원자가 어르신들께 세뱃돈을 챙겨드리고
싶어 해서 설날에는 작은 세뱃돈도 준비했다는데요. 이렇게 설 당일에도 다양한 나눔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시죠. 떡국 먹고 밥 먹고 그랬고 갔지 뭐. 너무 잘해준다. 내 애들한테 가서도 그래 너희들보다 낫다. 거기서 떡도 해주고 떡국도 주고 맛있지. 밥도 굽고 누가 그렇게 해도 자식들이 맨날 직장 다니니까 자식들이 그래 해도 여기서 해주는 거 고마운 거 알지. 근데 너무 감사하다 그래 막 그랬더니 등골이 툭툭 뚫리면 멀리 갔다고 안 오지 말고 와야지 그랬는데 애가 눈물이 확 나더라고. 그래서 왜 내 애들 보고도 자랑해요. 이렇게 돼서 아무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가서 이렇게 더운 밥 먹고 잘 지내고 있다 그래서 애들 보고 자랑해도 어머 원주는 그렇게 복지관에서 그렇게 해주시냐고.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고맙고 원동 살 때는 연탄도 주시고 이랬었어요. 그래. 네, 얼마나 고마우시겠어요. 네. 이 설날에는 또 어르신들께 작지만 세뱃돈까지 챙겨드린다고요. 네. 인근에 계시는 어르신들 꼭 방문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오늘은 복지관에서 전통 놀이를, 또 내일은 마을관리소에서 가래떡 나눔을, 또 설 당일인 2월 10일에는 복지관에서 떡국 나눔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들은 어르신들이 설 명절을 설레는 마음으로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명절을 함께해야 기쁨이 2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혼자 계시지 마시고 꼭 나오셔서 떡국도 드시고 함께 기쁨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원일보 문화체육부의 권순찬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도내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권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치악산 드림랜드 부지가 10년 가까이 방치된 상태인데 원주시 의회에서 개발을 촉구했다고요? 네, 원주시의회가 10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 옛 치악산 드림랜드 부지의 조속한 개발을 촉구했습니다. 원주시의회는 지난 5일 제2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원용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초면 옛 드림랜드 부지 개발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옛 드림랜드는 2015년 무상임대 사용 계약이 종료된 후 드라마 세트장과 종합 캠핑장 등 활용 방안이 모색됐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급기야 지난해에는 토지 소유주가 강원도에서 강원개발공사로 이전됐습니다. 현재 드림랜드 부지는 원주시에서 구상 중인 지방정원 조성사업구역과 강원개발공사에서 계획 중인 캠핑장 조성사업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개발공사는 드림랜드 부지 개발을 2028년에서 2029년 정도 돼야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사실상 후순위로 밀린 상태입니다. 원용대 의원은 옛 드림랜드 부지는 원주에 소재한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창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며 개발 시점을 2029년 이후로 못 박은 것은 주민에게 희망 고문을 넘어 좌절감을 안겨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시의회는 옛 드림랜드 부지를 원주시와 강원개발공사가 동시에 사업을 추진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무엇보다 강원개발공사의 캠핑장 조성 예정 부지를 지방정원으로 먼저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부지 변경에 나서야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강원개발공사 자체 규정에 따라 재산의 무상 사용이 가능한 만큼 임대료 계획을 철회하고 부지 무상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네. 지난해 원주시가요. 법정문화도시 사업 위탁기관이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 이렇게 경찰에 고발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네요. 네, 원주시가 법정문화도시 수행 과정에서 위탁기관이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 무혐의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당시 문화도시 사업을 수행하던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전 관계자는 원주시가 고발한 법정문화도시 관련 사안에 대해 경찰이 혐의였음을 통보해왔다고 지난달 29일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지난해 7월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 등 수행기간 설립 초기부터 총체적 업무 부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원주시는 당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소속 위원 4명이 대표로 있는 법인 등의 총 15건 2억 7천만여 원 규모의 용역을 수의계약한 것과 철거 논란이 불거졌던 아카데미 극장에 2020년부터 매년 2천만 원 안팎의 용역비를 지급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어 감사 결과를 토대로 위탁 수행기간 해촉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며 7개월여 만에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지역문화예술계 한 관계자는 사법적으로 혐의를 찾을 수 없다면 사전에 행정절차 위반이라는 일방적인 통보로 단행된 행정처분도 원래대로 돌려놔야 한다며 원주시 문화예술 생태계 전반을 무너뜨린 문화적 탄압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주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행정적인 처분을 단행했고 절차에 따라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한 것이라며 보조금 관련 등 관계 변경을 위반한 것에 대한 조치는 정당한 만큼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볼게요. 원주시가 올해 안전한 밤길 조성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블랙박스 보안 등 300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요? 네, 원주시는 올해 안전한 밤길 조성을 위해 가로등형 밤범 블랙박스 보안 등 300대를 설치합니다. 가로등형 블랙박스 보안 등 설치 사업은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지난해 136대를 설치했습니다. 보안 등은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 설치돼 범죄 발생 시 증거 확보 역할을 수행하는 등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범죄 억제에 기여한다는 게 원주시의 설명입니다. 특히 CCTV에 비해 설치 비용이 저렴하고 유지 관리도 수월해 예산 절감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흑가적인 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 우려가 높은 구역에 다채널, 고해상도 등으로 블랙박스의 기능을 높이고 하드웨어 저장 용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원주시는 올 7월 말까지 각 지역 행정복지 섹터에서 가로등형 블랙박스 보안 등 설치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지역 현장 확인을 거쳐 10월까지 보안 등 설치를 완료할 방침입니다. 원광수 시장은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 가로등형 블랙박스 보안 등을 설치함으로써 시민의 안전보호와 예산 절감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일보 문화체육부의 권순찬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